안녕하세요. 부천의 뜸한의원 대표원장 한의학박사 박지영입니다. 여름, 겨울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아주 불편한 불청객이 있는데요. 장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장염에서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 5가지와 하셔야 할 것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다른 사람들은 다 멀쩡한데 나는 조그만 음식이 안 맞거나 신선하다 싶지 않으면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시는 분 계시죠? 네, 면역력이 약한 분, 위장이 예민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몸의 면역체계는 약 90% 가까이를 장에서 담당합니다. 장염의 정확한 명칭은 급성 위장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위염인지 장염인지는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미국에서는 감기처럼 전염이 잘 되는 증상이라고 해서 스토막 플루, 즉 직역하면 위장의 감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장염과 식중독의 그럼 차이가 뭘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급성 위장염의 원인이 음식으로 명확하게 밝혀져 있을 때 식중독이라고 부릅니다. 장염은 어떤 증상을 보일까요? 구토, 복통, 발열, 식욕부진, 설사를 주 증상으로 보이는데요. 이 중에서 구토와 발열, 설사는 몸에서 체액 손상을 통해서 탈수를 유발해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장염의 치료는 금식과 수분 보충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심한 경우에는 병원에서 수액을 맞기도 하고요. 한의원에서는 침 치료를 하는데 심한 경우에는 전해질 불균형을 잡아주고 위장을 다스려줄 수 있는 한약 치료를 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염에 걸렸을 때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 5가지. 첫 번째는 지사제를 함부로 드시는 겁니다. 장염 증상으로 설사를 하면 불편하기 때문에 이를 막으려고 함부로 지사제를 드시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요. 지사제 잘못 드시면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설사는 우리 몸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 또 여기서 발생한 독소를 내보내는 작용도 하기 때문에 이를 지사제로 틀어 막아버리면 심하면 폐혈증까지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드시지 않고 한 2-3일 참으면서 지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인데요. 장염은 24에서 48시간 정도를 금식하시는 게 좋은데요. 이게 쉽지 않으니까 미음이나 죽 같은 부드러운 음식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금식을 하시거나 죽을 드시면 위, 장, 점막이 회복될 여유가 생기면서 증상이 좀 나아지거든요. 이럴 때 또 음식이 당깁니다. 이런 음식을 안 드시는 게 좋은데요. 술, 매운 음식, 유제품, 기름진 음식, 단 음식, 생야채, 찬 음식입니다. 술은 너무나 당연하고요. 매운 음식은 위장 점막에 상처를 낼 수 있습니다. 간혹 장염에 금식하거나 침치료 받고 좋아지셨다고 그날 매운 짬뽕 이런 거 드시고 더 심해져서 오시는 경우 가끔 보거든요. 유제품은 유단백 자체가 설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안 좋고요. 차라리 짠 음식은 소금 때문에 나트륨과 염소 등 전해질 보충이라도 되는데요. 단 음식은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전에 야채 식이섬유가 좋다고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식이섬유가 장기적으로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아주 좋은데요. 장염으로 장 점막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이 또한 자극이 되기 때문에 생야채나 과일은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 기름진 음식 하면 삼겹살 같은 것만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기름진 곰탕이나 설렁탕 이런 음식도 장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죽이나 미음도요. 냉장고에서 꺼내서 바로 드시지 마시고 차지 않게 꼭 데워서 드세요. 세 번째는 이온 음료 너무 많이 마시지 않기입니다. 수분을 보충할 때 물도 좋지만 보리차나 이온 음료가 좋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설사를 보충해서는 수분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필수적인 전해질 성분이 빠져나가거든요. 이럴 때 보리차와 이온 음료에는 일정량의 전해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데요. 문제는 보리차는 닝닝해서 잘 안 드시고 이온 음료를 많이 드시는데 이온 음료에는 전해질뿐 아니라 당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너무 많이 드시면 혈당이 올라갈 뿐더러 이 당으로 인한 삼투성 설사를 유발할 우려도 있고요. 일부에서는 이온 음료를 너무 많이 마셨을 때 저칼륨 혈증이 온다 하는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미국의 NBA 프로농구 선수들이 스폰서십 때문에 이온 음료를 마셔야 되는데 본인들도 막상 당이 너무 높아서 마시기가 싫으니까 이온 음료 통에 몰래 생수를 넣어 마신다더라. 제가 집에서 이온 음료 대신 당 걱정을 안 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드실 수 있는 이온 음료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생수나 끓인 물 1리터에 소금 반 티스푼, 무가당 주스 1컵을 넣으시거나 꿀 2스푼을
타서 드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수건 함께 쓰기입니다. 장염으로 화장실을 들락거리면 손을 자주 씻게 되죠. 그러면 수건으로 손을 닦으시는데요. 비누로 아무리 잘 씻어도 수건에 어느 정도 바이러스나 원인균이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가족 중에서 장염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집에 화장실이 2개 이상 있으시다면 가능하면 화장실도 따로 쓰시는 게 좋고요. 수건을 따로 쓰시고 세탁도 따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럴 땐 버티지 말고 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탈수 증상인데요. 입이 타는 듯 마르시거나 호흡이 가쁘고 심박이 불규칙해지거나 팔다리에 쥐가 나고 마비감이 있다. 혈압이 떨어지면서 어지럽다. 이런 증상이 하나라도 나타나신다면 탈수가 심하게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참지 말고 바로 병원으로 가셔서 적절한 처방을 받고 수액을 맞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증상 외에도 소아나 고혈압, 당뇨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또 고령이신 분들은 초창기부터 수액을 맞으시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장염을 하셔야 할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손 씻기입니다. 화장실이나 음식을 만진 전후에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으시고요. 두 번째는 익혀 먹기입니다. 평소에 회를 잘 드시는 분들도요, 몸이 피곤하다, 소화가 안 된다 싶을 때는, 컨디션이 안 좋으실 때는, 특히 여름에는 회나 날음식을 드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끓여 먹기인데요. 굴이나 조개류에는 노로바이러스 등의 바이러스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잘 끓여서 섭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장염에서는 절대 하셔서는 안 되는 5가지, 지사제 함부로 먹기와 음식 주의하실 것, 술, 매운 음식, 유제품, 기름진 음식, 단 음식, 생야채, 찬 음식 드시지 말 것, 이온 음료 너무 많이 드시지 않기, 수건 함께 쓰기, 그리고 심한 탈수 증상이 있으실 때는 바로 병원으로 가실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장염이 있을 때 하셔야 되는 3가지는 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긍정적인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